70번 갑시다요. 방식을 x-1로 나눈 몫이 qx, 그리고 qx를 x-4로 나눈 나머지가 -1. 자, 뭐예요? 처음에는 어떤 다항식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몫에 대한 언급을 해버렸네. 그러면 뭐다? 나머지 정리 쓰면은 안 된다까지는 아닌데 몫을 살려야지. 그 밑에 몫을 가지고 뭔가 하고 있잖아. 그래서 뭐다? x-1로 나눈 몫이 qx다. 근데 나머지가 없다고 한 적은 없어. 나머지를 구하는 건 너희들의 몫이고 그때는 나머지 정리 쓰는 거지. 인어중 얼마입니까? 8? 여기 밑에 쓰고 갈까? 8 마이너스 2a 플러스 3 얼마지? 19 마이너스 2a 16, 19 마이너스 2a.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뭐예요? 어떤 다항식이 있었어. 그게 qx라는 몫이긴 했지만 어쨌든 다항식이잖아. 그 녀석을 4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얘기만 했네. q4는 마이너스 1. 끝. 쓰자. x에 4 넣자. 그러면 좌변은 64 플러스 44, 16, 32 마이너스 4a 플러스 3. 우변은 2 곱하기 q4 마이너스 1 플러스 19 마이너스 2. 끝났죠? 그러면은 4a 넘어와서 우변에서 2a를 만들고 나머지는 싹 다 넘어갑시다. 17이 좌변에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17. 82야? 마이너스? 야이! 그냥 내가 할게. 못 믿겠어. 96, 3,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4, 82. 오케이. 그럼 A는 41입니다. 됐나요? 끝, 여기까지. 그래서 왜 관계식을 쓰고, 왜 나머지 정리 쓰고, 뭐, 혹시 말 안 한다고 해서 없다고 착각하면 안 되고, 등등등. 가끔 나오는 질문이고요. 이제는 앞으로는 잘 할 겁니다. 이 문제는 쉬워서. 86번 가보자. 자, 힌트 나왔네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A1, A3, A5, A7, A9에 그냥 합을 물어본다. X에 뭐 넣었겠어? 1을 넣었을 겁니다. 왜? 뒤에 붙어있는 X의 10승, X의 9승, X의 8승들을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1을 넣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A10 빼기 A9 플러스 A8 마이너스 A7 뿔마뿔마 반복한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을 넣습니다. 뭘 이용해서? 뒤에 붙어있는 X의 19승, 아니 뭔 소리야? 10승, 9승, 8승을 이용해서. 그러면 지금은 뭐가 힌트다? 얘네들이 힌트네. 근데 아니야. 근데 더 필요 없다. 힌트네. 뭐야? A1에 붙은 게 2분의 1의 1승이라는 얘기잖아. A3에 붙은 게 2분의 1의 3승이라는 얘기고 A5에 붙은 건 2분의 1의 5승. A7에 붙은 거는 힘들어. 7승, 9승. 맞지요? 그럼 얘를 바로 는 얼마라고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일단은 여기다 뭐 해야 되는 걸 알겠네. x에 2분의 1 넣어야 되는 것까지는 알겠네. 넣어보고 고민을 하자. 얼마야? 4분의 3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1 얼마야 이거? 4분의 5냐? 4분의 1의 5승. 우변은 A10의 2분의 1의 10승. A9의 2분의 1의 9승. 하나만 더 쓰자. A8의 2분의 1의 8승. 점점점. A2의 2분의 1의 2승. A1의 2분의 1의 1승. A0까지. 자, 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과 함께 짝수승들도 우르륵 들어가 있네. 그러면 걔네들 없애기 위해서 x의 2분의 1은 뭐 넣자? 마이너스 2분의 1을 넣자. 그러면은 또 계산해야 돼. 이거 진짜 이거 왜 이렇게 귀찮게 났냐 이 문제.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3 의 5승. 자, 우변은 뭐예요? A10은 짝수승이니까 2분의 1에 그냥 10승으로 갈게요. 근데 얘는 마이너스가 살아있을 겁니다. 너네 이거 솔직히 말해. 계산이 귀찮아서 다 쓰기 싫어서 이거 질문한 거지. 이게 설명을 하려고 쓰다 보면 너희들보다 길게 써야 된단 말이야. 자, 아무튼 여기까지 썼다. 맞지?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
홀수 번째만 남기고 싶네. 그럼 두 식을 뭐 하자? 빼자. 이유 과정을 생략할게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질문인가? 이거 질문인 사람 다 손들어 봐봐. 여기까지 왔는데 질문이야? 아, 오케이. 이 이유는 너가 한번 계산해봐. 알았죠? 응. 자, 87번. 자, 누가 봐도 뭐예요?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 그럼 뭐야? 관계식을 써야지. 지워도 돼? 지현아? 지워도 돼? 아, 오케이. 지워도 되냐는 질문은 혹시 다 썼냐라는 질문입니다. 덜 썼으면은 잠깐만 기다려 달라고 하세요. 자, 그럼 일단 뭐 하자? 2차식으로 나눈다. 뭐 하자? 나눗셈의 관계식을 써보자. x 8승, x 7승, x 1를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눠볼래? 몫은 언급이 없네? 그냥 내가 일단 qx라고 잡자. 필요하다면 뭐 x에 6승 하면서 시작할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그냥 갑니다. ax 플러스 b. 그럼 뭐야? 나눗셈의 관계식을 썼고 나눗셈의 관계식은 항등식인데 그 항등식에서 미등에서 a와 b만 물어봅니다. 그럼 만약에 qx를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면 그 qx를 사라지게 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맞죠? 뭘 넣으면 될까요? 고차 방정식을 배운 사람들은 오메가 넣어도 돼. 뭔 소리인지 알겠냐? 고차 방정식을 제대로 배우고 오메가 공식 배운 사람들은 이거를 만족하는 한 허근을 오메가라 부를 때라는 문제 있잖아. 그거 쓰면 사실 편해. 혹시 오메가 잘 모르겠다 기억나? 안 나는 사람도 공식까지는 몰라도 아니 뭐래 공식까지는 몰라도 상관없어. 근데 오메가라는 것 자체를 모르는 사람 없지? 다 들어봤지? 그지? 그거 쓰면 됩니다. 그럼 뭐야? 오메가의 8승, 오메가의 7승, 오메가 플러스 1은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에다가 Q 오메가에다가 플러스 A 오메가 플러스 B거든. 이식 정리하면 되는데 우리가 오메가를 뭐라고 잡을 거야?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 되도록 하는 오메가 잡죠. 알았죠? 그런 오메가가 있었고 그럼 양변에 뭐를 곱해보면 오메가 마이너스 1을 곱해보면 뭐야? 오메가 3승 마이너스 1이 0이니까 오메가 3승은 1이라는 얘기네. 그걸 이용해서 차수 내려주면 되는 거지. 얘 뭐야? 오메가 제곱. 오메가 1. 여기가 뭐? 아니다. 결국 오메가만 남네. 그지? 그 다음 우변은 빵! 사라지고요. A 오메가 플러스 B. A 오메가 플러스 B. 아하. A는 1이고 B는 0이었네. 대입. 아, 그냥 더하는 게 답이네? 답은 1. 자,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알았죠? 끝 정리. 근데 의문 들지 않냐? 항등식은 뭐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는 등식. 그지? 그게 항등식 아니야? 근데 오메가는 뭐예요? 허수잖아. 내 맘대로 허수 넣어도 돼, 안 돼? 됩니다. 왜요? 모든 실수에 대해 성립한다는 건 우리가 실근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는 얘기야. 결국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면 양변이 똑같이 생겼잖아. 똑같이 생겨있는 다항식에 i를 넣는다고 해서 갑자기 달라지겠냐? 똑같이 생겼는데 x는 5x인데 i를 넣어도 5y는 y잖아. 그지? 똑같은 식이 나오거든. 그래서 허수를 넣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오메가를 이용하는 문제. 패스. 91번 가보자. 요 문제 별표 하나 쳐놔. 정민이는 내가 프린터 때 11월 수업할 때 한번 보여준 문제가 아닐 거다, 정민이도 아마. 내가 이거 원래 들어줬어야 되는데 내가 기억이 안 나. 그 말은 너희가 질문이 없었다는 얘기인 것 같거든. 그래서 내가 설명을 못했던 것 같아, 그때는. 원래 항상 설명을 한번 예시를 여러 가지 잡아주면서 풀고 가는 문제인데. 자, 일단은 봅시다. x에 5승이라는 수가 있었어. 수가 아니지, 식이지. x 플러스 1로 나눈대. 나머지가 a입니다. 일단은 뭐 바로 나머지 정리를 써도 되는데 일단은 관계식 쓰고 생각할게. 뭐 설명하려고. 어쨌든 a를 구해달래. 그럼 x에 뭐 넣으면 돼? 마이너스 1. 뭐 쓴 거야? 나머지 정리 쓴 거죠. 뭐 또는 수치대법 쓴 거라고 해도 되고요. 좌변은 뭐예요? 우변은 뭐예요? 오케이, a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해? 102의 5승이래. 그 녀석을 103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에서 R이라고 쓸까? 아, B라고 썼네? 그때 B를 구해달래요. 자, 뭐야? 똑같은 수가 반복되고 있지. 어떤 수? 몰라? 뭐 102를 잡든 103을 잡든 100을 잡든 어쨌든 똑같은 수가 반복되네. 뭐 하자? 치환형으로 풀자. 그래서 X를 뭐로 잡아? 위에 걸 빌려볼까? 102를 X로 잡아보자. 그러면 얘는 X의 5승 X 플러스 1. 그 다음에 여기는 QX라고 치자. 플러스 B. X에 뭐 넣고 쉽게 생겼어? 마이너스를 넣고 쉽게 생겼어. 그래서 마이너스는 B다. 따라서 B는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둘이 곱해서 답은 1 하면 틀리죠. 자, 어디가 잘못됐을까? 왜? 그렇지. 자, 요거 참고하세요. 우리는 위에 풀이를 그대로 빌려온 거지. 그래서 보통은 이 문제를 그냥 이거 하나만 물어보거든. 밑에 거로 설명할게. 원래 우리한테 필요했던 건 수의 나눗셈입니다. 근데 우리는 수의 나눗셈을 하고 싶은데 식의 나눗셈을 빌려온 거지. 자, 식의 나눗셈과 수의 나눗셈의 차이는 뭐예요? 수의 나눗셈은 어떤 수로 나눈다고 쳤을 때 그 수보다 뭐 크기가 작은 그리고 양수인 수가 나와야 되지. 0도 포함하는데 0은 일단 제외할게. 그 언급하는 거에서. 양수 또는 0이 나와야 되지. 근데 식의 나눗셈은 뭐야? 내가 나누는 식보다 얘가 뭐가 작아? 차수만 낮아지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1차식으로 나눴기 때문에 나머지는 상수기만 하면 돼. 그 상수가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상관없고 마이너스 1이든 마이너스 100이든 마이너스 50이든 상관이 없는 거거든. 음수여도 되고 졸라게 큰 수여도 돼요. 오케이? 그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원래 수의 나눗셈을 빌려오고 싶었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야지. 맞지? 자, 그래서 결론 나간다. 일단은 이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래서 나머지 정리 써가지고 B가 뭐야? 마이너스 1이 나왔죠? 나머지가 마치 마이너스 1처럼 나왔죠? 그럴 때는 다시 뭐 해주는 거야? 아니, 100이 아니, 맞네. 102의 5승을 103으로 나눈 나머지를 마치 마이너스 1처럼 쓴 거야. 나머지 부분만 잘못됐지. 근데 덧셈 뺄셈이 잘못된 거는 아니야. 나눗셈 자체는 식의 나눗셈에서 맞게 해왔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실제 몫을 다시 구하러 가면 되지. 어떻게? 그러면은 뭐야? 실제 몫은 Q-1 되는 거예요. 식변형을 통해서 나머지를 양수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 이거를 원리로 한다. 알았지? 자, 그래서 우리는 암기를 한다. 외워서 푼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어떻게 외우냐? 봅시다. 만약에 이렇게 식의 나눗셈을 빌려와서 B가 만약에 뭐가 나왔어? 지금처럼 마이너스는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좀 많이 커. 한 110 정도 나올 수도 있어. 또 적당하게 한 57점 나올 수 있어. 그러면 우리의 실제 나머지는 나누는 수를 더해주면 되고 빼주면 돼요. 음수가 나오거나 좀 큰 수가 나오게 되면은 나누는 수였던 103을 더하거나 빼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로 만들어 가주면 돼. 57은 적당하잖아. 나머지 식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구한 57도 수의 나눗셈으로 돌아와도 57 그대로 쓰면 되거든. 근데 음수는 뭐 한다? 더해서 102로. 그 더하는 이유는 원리가 요거야. 알았죠? 또 좀 많이 커. 110. 그러면 103을 빼봐. 결국 어떤 원리? 이런 식변형 원리일 거야. 막 103으로 나눴는데 몫이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머지가 110이 나왔다? 얘만 한 번 더 103으로 나누는 거지. 에이씨 미쳤나봐. 오케이? 그래서 103에다가 Q 플러스 1이 실제 몫이고 나머지는 7만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몫이 나머지가 나와줍니다. 알았죠? 그래서 결론은 외우고 있으면 다시 편하지. 근데 한 방에 안 될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20이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럼 뭐야? 103을 한 번 더 해봐. 여전히 플러스 마이너스 17 나오겠지. 그럼 한 번 더 103 더 해주면 돼. 양수가 될 때까지 103을 더하고 더가 해주시면 되고, 졸라 큰 수여도 마찬가지. 103을 빼면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로 넘어가면 됩니다. 요거 참고해놔. 이거 안 했지, 그지? 말은 안 해줬던 것 같지? 아, 오케이. 아무튼 됐나요? 예. 이거는 93번은 무슨 문제인 것 같냐? 일단 1차식으로 나눈 것까지는 좋았어. 그지?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조립제법을 써도 좋고 나머지 정리를 써도 좋은 문제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몫에 대한 언급을 했고 그 뒤에 자꾸 Q를 건드리고 있지. 그러면 뭐야? 일단 나머지 정리만 쓰는 거는 아니겠네. 그걸 쓰면 안 된다는 거는 아니지만 아까처럼. 그죠? 뭔가 식변형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조립제법도 좋고 직접 나눗셈 혹은 나눗셈의 관계식도 좋은 것 같아. 이거는 뭐 풀이를 무조건 이거 하나입니다. 무조건 이거 써야 돼. 약간 이렇게 정리하기는 좀 힘든 문제. 그래서 일단은 관계식을 쓰든가 조립제법을 쓰든가. 자, 관계식을 써보자. 2ax의 제곱 플러스 3a-1의 x 플러스 2를 2x-로 나누었을 때 몫이 뭐예요? qx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뭐예요? R. 모르겠어 아직. 근데 구하려면 구할 수 있지. 뭐 하면 돼? 아따가. 그냥 2분의 1 때려 넣어주면 돼. 물론 A에 대한 식으로 나올 거야. 그 상황에서 1 넣으면 0 된 다음에 A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거기서 어차피 QX라는 식 자체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 QX는 QX면 돼. 거기서 이제 2를 넣어주면 어때? 이제 A가 다 완성됐지. 짠! 정리해서 그냥 Q2라는 거를 하나의 문자처럼 해서 나올 거다, 답이. 그게 일단 제일 베스트인 것 같아. 뭔 소리인지 알겠음? 자, 간다. 일단 다시 한번. 일단은 R부터 구하고 갈까? X에 2분의 1부터 넣자. 간다. 2분의 1. 아이씨. 2분의 1. 뭐 지저분하냐? 2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는 빵 플러스 R. 이거 자체가 R이다, 그지? 2A 플러스 2? 오케이. 그러면 요거를 썼다고 치고 A에 X에 2분의 1 뭐 넣자? 1 넣자. 왜? Q1이 주어졌으니까. 4 2A 3A-1 플러스 2 우변은 1 Q1 0입니다. 사라질 거예요. 플러스 2A 플러스 2. 그러면은 좌변 정리 5A 플러스 5 2A 플러스 2A 끝났네. A 플러스 1에다가 5배 한 거랑 A 플러스 1에다가 2배를 한 게 똑같대. A 플러스 1은 얼마? 아니 A 플러스 1은 0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끝. 그러면 이제 A가 다 완성이 됐으니까 넣었다 치고 X에 2 넣어주면 답이라고. 알았죠? 32 마이너스 A 때문에 마이너스 넣어주면 8 마이너스 8 A 때문에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2는 2 넣어주면은 3 곱하기 Q2 플러스 R 0이네? 끝. 그럼 Q2 나오죠. 어때? 할 수 있겠죠? 쟤 왜 C 웃고 있지? 나 틀렸냐? (6) 2번 맞니? 오케이. 웃고 있지 마. 불안해. 네? 그래? 아니 C 웃고 있길래. 위에 2학년 3학년들 이놈들이 내가 계산 실수 자주 하는 걸 아니까 있잖아. 이제는 내가 틀리면은 1학년 때는 저 선생님 잘못 썼어요. 틀렸어요. 열심히 알려주던 애들이 이제는 내가 틀리면 씩 웃고 있어. 변태들 같아요. 웃고 있지 마. 약간 PTSD 와. 알았지? 자, 다음 98번 갑니다. 자, 요 문제 하면서 오늘 내가 두 문제를 보여줄게. 내가 전에 말했던 그 2단원에서 만들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알았죠?
이거 푼 사람 손. 98번 답. 뭐부터 찾았어? N? N? N이 뭔데? EN이 뭐예요? N? 아니 N이 뭔데? N이 뭐? 아, 그렇지, 그렇지. 그거부터 찾는 거지. 자, 이제 너희들한테 뭐뭐뭐뭐를 별 유형 이름은 이상해. 만족하는 다항식 fx 또는 px 구하기. 그때 2차식 fx에 대하여 라고 하면은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런 말이 없을 거야. 제일 먼저 차수부터 찾아줘야 돼. 그래서 이 녀석은 뭐 합니다? px라는 다항식이라고 주어져 있죠. px라는 다항식을 뭐라고 잡자? n차 다항식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n차식 안에 2차식이 들어가 있어. n차식이면 막 a의 x의 n승이었을 거 아니야. 보이냐 이건? 연역에 썼는데. a 곱하기 x의 n승일 거 아니야 얘가. 근데 그 안에 x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갔대. 그 말은 뭐야? ax의 2n승으로 시작하는 뭔가가 나온다는 얘기 아니야? 맞죠? 그리고 n 자체가 2차 이상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을 거야. 뒤에 x제곱이라는 식을 빼고는 있지만 얘는 최고차항을 건들지는 못합니다. 즉, 이거 지운다. 좌변의 식은 n차 안에 2차, 2n차식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변의 식은 그 n차식에다가 2차식을 곱했으니까 n 플러스 2차가 될 거야. 그 두 개가 똑같은 차수인 거죠. 왜? 항상 성립하니까. 항등식이니까 양면이 똑같이 생겼을 거거든. 차수가 둘 다 똑같아요. 그래서 n은 2가 되는 거예요. px는 몇 차? 2차식. 됐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그럼 차수는 찾았어. 지금처럼 2차식, 3차식 찾았다 치자. 그러면 그 다음에 쓰는 건 뭐다? 너 어떻게 풀었어? PX를 1제곱 X제곱. 응, 그렇지. 자, 두 번째. px를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는 있으니까 px 플러스 q라고 쓸까? 라고 써서 좌변부터 딱 정리를 합니다. 뭐야? x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p x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q 좌변 마이너스 x제곱까지 쓴 거다. 우변은 여기다가 x제곱을 곱하니까 x 4승 px의 3승 qx의 제곱 플러스 a까지. 거기서 이제 양변을 싹 정리해서 뭐 합니다? 개수비교법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개수비교법이라는 것 자체는 내가 뭐라 그랬어? 기본적인 풀이.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적용을 가능하되 좀 비효율적인 풀이라고 할까? 귀찮은 풀이라고 할까? 어쨌든 좀 주절주절하는 풀이.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좋은 문제가 있어. 뭐? 인수정리. 다르게 치면은 수치대기법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인수정리라 부릅니다. 를 이용하는 풀이가 나올 문제도 있다. 특정 문제들은 인수정리를 쓸 수가 있다 이 얘기야. 알았냐? 그래서 지금 정민이가 푼 요 풀이는 개수비교법을 쓰기 위한 풀이고 만약에 내가 이 문제를 풀었다면은 잠깐만 문제 좀 보자. 그거밖에 못 쓰나? 애매하다. 아니야. 나라면은 일단은 다르게 푸는 풀이를 시도해 볼 것 같아. 잘 봐. 정확하게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말하자면 수치대입법 느낌도 강하다 그랬지. x에 나 0 넣을 거야. 0 넣어서 뭐 하는데? 좌변은 p-1인데요. 우변은 a인 거야. 아, 야, 안 되겠다. 좀 이따 보여줄게. 내가 막 다시 보여줄 문제 두 문제 있다 그랬잖아. 그걸로 인수정리 보여줄게. 그냥 가자, 지금은.
뭐였지? px. 저 a 때문에 지저분한 것 같아서 안 되겠어. 그래서 좌변은 다시 한번 다시 가능한가? 잠깐만. x에 0 넣어주면 p-1이고 그게 a잖아. x에 -1을 넣어주면은 p빵이 나오고 마이너스 1이 나오고 는 1에다가 p-1이 나오는데 그게 a거든. a 플러스 a가 나와. 2a가 나온 거지. 그 다음에 x에 1을 넣어주면은 p빵 그대로 나오고요. 마이너스 1 나오고요. 는 p1이 나옵니다. 플러스 a요. 근데 p0가 뭐였어 방금? 2a 플러스 1이지. 그럼 좌변 자체가 2a가 되지. 그래서 p1이 a야. 그래서 이 세 식을 가지고 px 찾으러 가는 거거든. 무슨 소리인지 알겠냐? 뭐 이렇게 푸는 풀이가 하나가 더 있다 이거야. 근데 자 a 때문에 결론은 좀 지저분한 것 같긴 하지. 그죠? 뭐 어쨌든 이런 건데 알았죠? 근데 머리 써볼래? 어떻게 풀 수 있을 것 같아? 2차식이잖아. 너네 고1 거 다 배웠다 치면 공통수학원 다 배웠다 치면은 y좌표가 똑같은 마이너스 1과 1. 어머, 축은 0인가 봐. 거기서 나오는 값이 2a 플러스 1이래. a는 음수인가 봐. 맞지? 어쨌든 식 세울 수 있잖아. 어떻게? 축이 0이니까 1창 사라지면 되고. 맞죠? 0,2a 플러스 1 나오는데 거기에 1을 넣어주면은 2a 플러스 1가 나오는데 저기서는 a 된다. a가 뭐야? 마이너스 2잖아. bx 완성. 끝. 뭐야? 아, a 구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2겠네. 이렇게 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 근데 너무 좀 그지? 2차 함수를 너무 필요로 하는 듯한 느낌이라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풀었으니까 이걸로 가자. 나쁘진 않네 우리가. 조금 머리 쓰기 문제라서 그렇지. 어쨌든 끝. 뭐 수치 대입법을 쓴 거야. 맞죠? 여기서는 내가 인수 정리라며 결국은 일단은 수치 대입법을 써서 px 값을 몇 개 찾은 다음에 거기서 마지막 px를 구할 때 인수 정리를 쓴다 이 의미였거든. 그거에 관련된 문제 2개 보여줄 건데 일단 요거부터 필기부터 해주시고요. 여기서 좀 제대로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거나 막 그래프 갑자기 들어가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질문이 있으면 질문부터 해주세요. 알았죠? 문제 써주는 동안. 어머? 일부러 녹화하는 건데 녹화가 안 됐네. 자, 풀어보세요. 뭐라 블라블라 이 문제에 대한 블라블라 설명했는데 그거는 녹화는 빠졌다. 아무튼 풀어보세요. 바로 풀이 시작할게요. 쟤는 차수 쉽게 구하지. 2차죠. 얘는 3차입니다. 왜요? 부터 시작할 거야. 자, 간다. 일단 차수부터 얘도 둘 다 차수부터 구해놓고 식 완성하러 갈게. 첫 번째 녀석은 일단 차수 구해야지. 근데 똑같습니다. fx를 몇 차? n차식으로 잡아봐. 그럼 좌변은 몇 차야? n차식 안에 2차식을 넣었으니까 2n차입니다. 맞나요? 우변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얘가 n 플러스 2차고 얘가 3차라서 둘 중에 큰 놈이 뭐 그게 최고차를 결정할 거야. 근데 문제는 얘가 최고차일 수가 없어. 둘이 같을 수도 같을 수가 있구나. 아무튼 얘가 최고차일 수가 없어. 왜? 좌변이 짝수차잖아. 그래서 얘네가 4차 이상이거나 얘가 딱 3차가 떨어져서 3차가 사라지고 2차가 되거나. 맞죠? 그렇게 두 가지 가능성을 두고 시작하면 된다. 근데 결론은 그냥 n 플러스 2차이기 때문에 n 플러스 2차로 그냥 갈게요. 결론은. 그래서 어쨌든 둘이 같아지니까 n은 몇 차? 2차식입니다. 그러면 fx를 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로 잡는 풀이도 있지만 좀 다른 풀이를 써볼 거야. 두 번째 여기도 마찬가지야. 차수부터 찾아봐야지. 그래서 fx를 n차식을 이거는 쓰지 마.
fx를 n차식으로 잡아봤어. 그럼 문제가 뭐야? 좌변은 차수가 어때? n 플러스 1차지. 우변은 n 플러스 1차지. 어머? 이미 똑같은데요? 그래 차수가 안 나옵니다. 맞죠? 그래서 차수를 찾는 두 번째 풀이가 필요한 거고 그거는 뭐다? fx라는 식의 n차식은 n차식인데 일단 최고차 계수가 1인 거 알지만은 a로 쓰고 시작할게 그냥. 요렇게 시작합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좌변은 어떤 식이 시작돼? 그 안에 2x를 넣었으니까 뭐가 나와? a 2의 n승에 x의 n승 나오고 그 앞에 x의 1차 항이 있으니까 플러스 1차식이 되면서 점점점이 되는 거지. 맞냐? 우변은 어때? 역시 똑같아. 이 안에 x 플러스 1. 근데 x 플러스 1은 n승 해봐야 그냥 x의 n승이 최고차니까 a x의 n 플러스 1승일 겁니다. 그리고 앞에 몇 배? 8배가 돼 있네. 8ax의 n 플러스 1승이니까 그들이 같아지는 거야. 뭐야? n이 3인 거지. 개수가 결정하는 거야. 물론 지금은 a가 1이기 때문에 a를 생략하고 써도 답에는 지장 없고요. 알았죠? 이렇게 차수를 구하는 겁니다. 알았음? 알았음? 개수끼리 비교해서 같아지는 거지. 차수는 이미 똑같으니까. 개수가 결정하는 거지. 알았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차수에 대한 언급을 했어. 그럼 이제부터 뭐 하자? 인수정리 쓰러 가볼 거야. 수치대법을 먼저 써서 인수정리 넘어가겠죠. 두 번째, x에 뭐 넣어볼 거? 일단 제일 넣고 싶은 건 뭐야? 0이지. 그럼 좌변은 f빵, 우변은 빵. f빵빵. 두 번째 x에 뭐 넣어볼 거야? 자, f0이 나왔지. 좌변을 f0으로 만들어봤지. 근데 우변에도 fx가 있네. 우변을 이번 f0으로 만들어볼까? x에 뭐 넣어? 마이너스 1 넣어. 오케이? 좌변에서 f0을 만들었고 좌변을 f0으로 만드는 또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우변을 f0으로 만드는 거지. 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f0이거든. 그래서 x에 마이너스를 넣어봤더니 저는 f1이 됩니다. 1 생략하고 우변 f0 플러스 1 마이너스 1. 뭐야? 0이네. 그럼 f1도 나왔네. 좌변을 f1로 만들어봤나? 만들어봤지. 또 우변을 f1로 만들려면 x에 0을 넣는 건데 그거는 0 빠바방 사라지면서 f1이 사라지는 거니까 생략. 그럼 좌변을 다시 한번 f1. 우리가 f1 구했으니까. 좌변을 한 번 더 f1 구할 수 있나? 네. 1 넣어주면 됩니다. 그럼 좌변은 f1. 0이죠. 우변은 f2. 그래서 f2가 2가 나와요. 끝. 뭐야? 인수정리. fx는 어디서부터 출발? x와 x-1을 인수로 갖는다. 그런데 2 넣으면 2가 나오는 개수를 가진다. 끝. 그럼 fx 완성이야. 됐나요? 요렇게 쓰는 거지. 요게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인수정리. 마지막 답을 구하는 게 인수정리. 그전에는 수치대입. 알았죠? 어때요? 정말 쉽죠? 얘로 넘어가 볼까? 요거는 여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다. 아닌가? 좀 더 쉽나? 야, 내가 이상하게 말했나 봐. 이게 차수 구하기도 어렵고 이게 인수정리 쓰는 것도 어렵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냥 둘 다 어렵다고 할 수 있겠다. 아무튼 자 가본다. x에 뭐 넣고 싶어? 신아. x에 뭐 넣고 싶어? 마이너스 1을 넣는 게 잘못된 건 아니야. 그런데 f0 만들어서 어디다 쓰려고? f-2 만들어서 그거 어디다 쓰려고? 그게 아니지. x에 뭐 넣어봐? 0이나 마이너스 7을 넣어서 한쪽을 사라지게 해줘야지. 아까도 0을 먼저 넣은 이유는 좌변에 f0이라서가 아니야. 우변이 빠바방 사라지니까 넣은 거야. 알았죠? x에 뭐 넣어? 0과 마이너스 7을 한번 넣어보자. 그럼 x에 0을 넣었다. 그럼 우변이 뭐야 얘들아? 0이지. 그러면은 좌변은 7 곱하기 내 7이 의미 있어 없어? 없죠? 그냥 f0이 0인 겁니다. 두 번째,
x에 마이너스 7 넣을 때도 마찬가지야. 좌변이 0이지. 그지? 그러면 우변은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 56 거지 같은 거 나오는데 그 의미 없어요. 어차피 f-6이 0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개수 안 써도 돼 사실. 알았지요? 자, 그 다음에 뭐야? 이제는 좌변에서 f0을 만들어봤잖아. 에이 잠깐 이거 이렇게 쓰지 말고 자, 위치 바꿔서 쓰자. 원래대로 쓰자. 자, 좌변에서 f0을 만들어봤지. 우변에서 f0 한번 만들어볼까? 두 번째, 우변에서 f-6을 만들어봤지. 좌변에서 f-6을 만들어볼까? 자, 우변에 f0을 만드는 방법은 x에 -1을 넣어주면 됩니다. 좌변에서 f-6을 만들고 싶으면 x에 -3을 넣어주면 돼요. 자, 해보자 둘 다. x에 -를 넣어봤어. 뭐야? 6 곱하기 f-2 는 -8 곱하기 f0이고 그게 0이야. 그래서 f-2가 0이 나옵니다. 맞나요? 만약에 -3을 넣어주면 앞에 개수 4가 나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f-6이 나와서 0이 되는 게 중요한 거지. 자, 우변은 뭐야? -3을 넣었다. -24 필요 없어요. f-2 그게 0이거든. 아, 결국은 f-2는 0 나와.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뭐든 한 번만 넣어줬으면 되는 거야. 알았지? 근데 왜 한 번만 넣어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쉬워. 저기서는 3번 넣은 이유가 뭘까? fx가 2차식이잖아.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어떤 특정 항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는 2차식이잖아. 미지수는 2차 항과 1차 항과 상수항 세 군데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니까 식 3개가 필요했던 거야. 얘는 최고차 개수는 1 줬어요. 근데 3차식이니까 식 3개가 필요한 거야. 어떻게 보면 x 3승에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잖아. 2차항과 1차항과 상수항이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식 3개가 필요한 거지. 알았죠? 그래서 한 번만 더 하면 되겠네. 양쪽에 뭘 넣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겠지 뭐 라고 하고 넘어가도 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지. 어쨌든 뭐야? fx가 0 되도록 하는 게 3개 나왔지. fx 완성 뭐염? x 플러스 2, x 플러스 6 끝! fx 완성. 요렇게 푸는 거야.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요게 이제 진짜 킬러 문제. 오케이? 이 단원만 가지고 만드는 거는. 다른 단원까지 섞으면 더 어려운 문제 있고 더 어려운 문제 있는데 이 단원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문제는 이게 제일 어렵습니다. 참고로 이 두 문제 다 모의고사 평가원 기출문제고요. 기출문제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는 뒤에 다른 걸 더 물어봤어. 근데 그 중에서 일단 fx를 찾아야만 하거든. 뒤에는 뭔가 풀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다항식을 구하시오로 내가 잘라놓은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해서 뭔가 나머지 정리를 쓰던가 뭔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이라던가 기타 등등등을 찾으러 가는 문제였어. 원본은. 알았죠? 자, 잠깐 쉬었다 할까요? 자, 보자. 비슷한 문제죠? 안 해도 되겠죠? 이거는 3차식이라고 지가 줘버렸네. 그래서 어떤 거부터 1, 7부터 넣어주는 거지. 요거. 어디 갔어? 요거. 그리고 1, 7 넣어서 각각 뭐냐? 1 넣어주면은 좌변이 사라지고 우변에 P1이 나오니까 좌변을 P1으로 만들기 위한 X에 3을 넣어주면 끝나는 거지. 알았죠? 근데 아마 이번에는 뭐가 있을 거다. 7을 넣었을 때 좌변에 P5가 나오지. 우변에 P5가 나더라도 X에 5 넣는 것도 아마 필요로 할 겁니다. 왜? 최고차항이 없잖아. 개수가. 그래서 4개의 식이 필요할 거거든. 알았음? 방금과 똑같은 풀이라서 요거는 생략할게요. 그리고 어쨌든 그렇게 px를 찾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나는 실제로 직접 나눈 셈. 물론 관계식에서 답이 나오겠지만. 알았죠? 패스. 102번으로 가보자. 이건 필요 없고. 102번. 자, 별표 쳤나? 자, 요 문제는 뭐다? 요 녀석이 힌트야. 우리 오늘 인수분해 너네 고차식 인수분해 다 할 줄 알지? 몇 개만 하면 되겠지? 오늘 인수분해 개념 설명을 거의 많이 못할 것 같아. 이것도 설명해야 돼서. 일단 제일 기본적인 문제부터 출발을 합시다. 여기로 갈까? fx라는 다항식은 3차식입니다.
1번 P1과 P2와 P3 아니요 F지 셋 다 0이 나오는 fx 식 뭐야? x-1, x-2, x-3을 인수로 가집니다. 대신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아마 f4 같은 거 줄 거야 아마. 알았죠? 그걸 가지고 뭐 해주세요? a를 찾아주세요. 오케이? 다음 2번 F1과 F2와 F3이 다 똑같을 때 1이다. 그러면은 원리는 뭐다? 우리는 일단 F1 빼기 1은 0, F2도 빼기 1은 0, F3도 빼기 1은 0. 그래서 좌변의 식의 생김새를 보니까 fx 빼기 1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녀석이 1 넣으면 0 되고 2 넣으면 0 되고 3 넣으면 0 되니까 역시 x-1과 x-2와 x-3을 인수로 갖지. 누가 fx가 아니라 fx-1이. 그럼 최고치의 개수 또 없지. 그래서 f4 같은 거 줄 겁니다. 아마 또. 알았죠? 뭐 13 이런 거 주겠지. 그걸 가지고 a 구하세요. 그 다음에 한번 이번에도 F1과 F2와 F3이 같아.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값을 안 줘. 그냥 같기만 하대. 그럼 너희들이 뭐 한다? 너희들이 직접 K를 잡아서 F1-K, F2-K, F3-K 즉 Fx-K라는 식을 얻어. 요 식이 1, 2, 3 넣으면 0 되니까 또 X-1, X-2, X-3을 인수로 갖지. 맞죠?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한 재료 몇 가지? 두 가지를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알았냐? 그러면 뭐? 연립을 통해서 A와 K를 찾아주면 되겠지. 알았음? 그 다음에 4번. F1과 F2와 F3이 주어지는데 셋 다 달라. 근데 그래도 넘기면 뭐다? F1, F1 마이너스 1이 0, F2 마이너스 2가 0, F3 마이너스 3이 0이고 즉 좌변의 생김새를 보니까 어때? fx 마이너스 x는 1, 2, 3 넣으면 0 되는 식이지.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또는 뭐 할 수도 있다. 장난을 칠 수도 있어. 이제 얘네들을. 뭐 예를 들어서 1, 3, 5. 그럼 뭐야? 여기가 1, 3, 5. 그때 너희들은 저 1, 3, 5의 정체를 누구를 이용해서 안에 있는 얘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거지. 뭐야? 2x-1이네. 알았죠? 어쨌든 얘가 뭐다? x-1, x-2, x-3을 인수로 갖는 거야.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한 재료가 또 주어지겠지. 알았나요? 그런 느낌으로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이 식을 처음에 딱 보자마자 아싸. 그래서 f1 빼기 1은 0. f2 빼기 2분의 1이 0. f3 빼기 3분의 1이 0. f4 빼기 4분의 1이 0으로 푸는 순간 이 문제 못 풀어. 왜? fx 마이너스 x분의 1이 x 마이너스 1, 2, 3을 인수로 갔나? 아니지. 왜? 인수정을 쓰면 안 되지. 왜? 좌변이 다항식이 아닌데 왜 인수정을 쓰고 있어? 분수식이 들어갔잖아. 인수정리 함부로 쓰면 안 된다. 물론 뭐 답이 틀렸다라기보다는 해설이 풀이가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다항식꼴로 만들기 위해서 저 1, 2, 3 정확하게 1분의 1과 2분의 1과 3분의 1과 4분의 1을 바꿔줘야 돼. 이해됐음? 그래서 저 식은 어떻게 처리한다? F1 빼기 1이 0. F2 자 빼기 2분의 1인데 양면에 2배를 해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F3 빼기 3분의 1이 0. 양변에 3배. F4도 마찬가지. 그럼 얘도 앞에 1이 숨어 있는 거지. 그러면 뭐야? x 곱하기 fx 빼기 1이라는 식이 1, 2, 3, 4 넣었더니 0 되네. x-1, x-2, x-3 이거 줘봐라. 이거 지운다. x-4를 인수로 가지게 되면서 최고차의 개수는 언급이 없네.
A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야. 그럼 선생,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세 개를 가지고 인수정리를 썼으면 하나는 개수 만드는 놈이 필요하잖아요. 얘는 4개의 식이 주어졌었는데 3차식 fx였냐? 그런 말 없지? 자, 어쨌든 4개를 다 인수정리를 썼잖아. 그럼 최고차의 개수에 대한 언급은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 맞지? 자, 일단 이거부터 처리할게. 차수가 원래 가장 낮다 이런 말이 아니라서 보통 4차식, 3차식 이렇게 주는데 더 이상 인수가 없으면 되잖아. 그지? 인수가 붙어버리는 순간 차수는 높아지니까 차수는 더 이상 없고 그래서 딱 3차식이었다. fx는 3차식이었다라고 생각을 한다. 알았지? 이 4차식은 x가 곱해지면서 4차식 된 거고 얘는 3차. 알았지? 그럼 어쨌든 a를 구하기 위한 재료가 필요한데 없지. 그럼 뭐 해줘? 우리가 하나 더 찾아주면 되지. 뭐? fx를 사라지게 해봐. x에 뭐 넣어? 0 넣어주면 되잖아. 오케이? 24야? 24. a는 마이너스 24분의 1인 거야. 그럼 완성 fx 끝. 알았죠? 여기까지. 물론 일부러 fx를 구하는 게 아니라 gx라는 식으로 이거 자체를 gx로 바꿨다. 이게 답이야. 알았지? 이게 답이야. 끝. 답은 마이너스 24분의 1. 알았지? 응. 일부러 형태 맞춰놓은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게 되겠지. 요거 잘 봐두세요. 정민 이거 맞았냐? 이거 프린터 때 풀었던 문제죠. 그럼에 103번으로 넘어가 보자. 정리. 자, 요거랑 관련된 문제 하나 더 줄 테니까 요거 한번 풀어볼래? F1이 두 문제입니다. 아니, 한 문제는 그냥 가자. F1이 1, F2가 4. 아니야, 야, 하지마. 그냥 바로 갈래? F1이 2, F2가 5, F3이 8, F4가 20이다. 어떻게 갈래? 만약에 3차식 fx의 식을 구하시오. 어머. 식 구하시오다. 식 fx 구하기. 누가 찾아서는 아니고 못 찾았어 아무도. 자, 3차식이라고 줬지. 맞지? 3개는 인수정리용일 거고 하나는 최고차의 개수용일 거야. 그러니까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1, 4, 9면은 fx-x제곱으로 처리가 가능하지. 그지? 그런 녀석의 값을 3개의 세트를 찾아봐. 무조건 앞에서 3개가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좀 섞여 있을 수도 있어. 실제로 섞여 있어 나오는 문제를 봤어. 얘가 개수형이고 얘네가 인수형이었던 학교 시험 문제가 있었어. 알았죠? 너희들이 이것저것 막 찾아봐야 되는데 지금은 앞에 3개기는 해. 근데 못 찾았지. 왜? 이게 3x-1이야 다. 그래서 fx-3x-1로 잡았다면은 1, 2, 3으로 인수정을 쓸 수 있었을 거야. 맞죠? 근데 문제는 뭐야? 못 찾았잖아. 그지? 또는 진짜 안 보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 바꾸려고 하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문제는 안 바꿀게. 알았죠? 자, 지금은 8 그대로 갈게. 2가지 풀이를 보여줄게요. 알았죠? 원래는 누가 찾았으면 바꾼 거 하나 더 하려고 그랬는데 못 찾았으니까 일단 첫 번째 문제보다 찾으면 다행인데 못 찾는 경우. 두 번째, 진짜 아예 목적 자체가 규칙성 3개를 안 만든 문제. 일부러. 절대로 만들 수 없는 문제. 알겠지? 그렇게 3개가 주어진 경우라고 생각을 해봐. 그걸 위한 풀이. 첫 번째 풀이는 이거니까 패스. 두 번째 풀이. 아까 뭐였냐? 8이었냐 이거? 8인 상태인데 못 찾았다. 혹은 원래는 9여서 뭐 원래 없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풀이는 2가지 풀이로 흘러갑니다. 솔루션 1, 솔루션 2. 빨간색 쓸까? 자, 간다. 솔루션 1 첫 번째. 첫 번째는 뭐 하냐? 그래도 3개 기본으로 가. 그냥 아무거나 3개를 해. 그냥 앞에서부터 3개를 해.
보이든 못 찾았든 상관없어. 알았어요? 물론 찾았다면 3x-1로 했겠지만 못 찾았거나 안 보인다면 원래 없는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fx라는 다항식을 어떻게 처리해봐? x-1, 2, 3을 인수로 갖는 것처럼 해봐. 아이고. 해봐. 최고치 계수는 언급이 없었으니까 모르잖아. a라고 해봐. 근데 이 식은 뭐야? 1 넣으면 0 되고 2 넣으면 0 되고 3 넣으면 0 되는 식인데 실제로는 뭐야? 1 넣으면 2 나고 2 넣으면 5 나고 3 넣으면 8 나와야 되는 식이잖아. 그거는 뭐가? 뒤에는 뭔가 또 다른 식이 저걸 만족한다고 생각하자. 뒤에 뭔가를 붙이면 돼 이제부터. 알았죠? 그때 뭐해? 한 번 더 앞에 두 개를 임의로 잡아봐. 자, 고기 들어봐. 여기서 뒤에 식을 몇 차식을 쓸 건데? 에 대한 얘기를 이 식 자체를 내가 쓸 거야. 내가 쓰고 있잖아. 내가 약속을 하면 되지. 뭐? 얘로 나눈 몫이라고 생각을 하면 뒤에는 나머지고 나는 뒤에 2차식 쓸 거야. 내가 쓰고 있으니까 이제. 알았어? 처럼 바라보는 거야. 그럼 뒤에는 2차식이면 됩니다. 뭐를 만족하는? 자, F1과 F2와 F3이 각각 2, 5, 8이 나오도록 하는 어떤 2차식을 뒤에 붙이면 돼. 알았음? 그때 그 2차식을 붙일 때도 앞에 두 개를 임의로 써보세요. 어떻게? B, X-1, X-2. 근데 얘네들도 1 넣으면 0 되고 2 넣으면 0 되는 식이잖아. 그럼 이제 뭐 해?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는 식을 붙여주면 되는데 그때도 2차 식을 나눈 목과 나머지를 생각하면 뒤 1차식 붙이면 되지. 그럼 뭐다? 이걸 만족하는 1차식. 직선. 1,2와 2,5를 지나는 직선을 붙이면 돼. 3x-1. 알았니? 요렇게 푸는 거야. 그럼 A는요? B는요? 3 넣어서 8 된다 가지고 B 구하면 되고 4 넣어서 20 나온다 가지고 A 구하면 돼. 요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풀이야. 확 와닿지는 않을 수도 있음. 그러면 두 번째 풀이로 가보자. 잠깐만 거기 들어볼래? 두 번째 풀이로 가보자. 두 번째 풀이가 좀 더 와닿을 거다. 안 보인다며. 안 보이면 뭐해? 그냥 두 개만 잡아. 두 개는 보이잖아 무조건. 오케이? 그래서 fx라는 식 3차식을 쓸 때 뭐해? x-1과 x-1을 인수로 가지게끔 써. 근데 그 녀석들은 인수로 가지는 순간 뭐야? 1 넣으면 0 되고 2 넣으면 0 되는 식이니까 뒤에 뭔가를 붙이면 되는데 그 형태를 또 어떻게 바라본다? 얘로 나눈 몫을 뒤에 쓸 거고 나머지를 그 뒤에 쓴다고 생각해. 그 몫의 자리에 뭐 들어가야 돼? 3차식이었으니까 ax 플러스 b.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걸 만족하는 나머지 3x-. 2차식을 나눴으니까 1차식 들어가면 되는데 그게 2 나오고 5 나오는 식. 1 넣으면 2 나오고 2 넣으면 5 나오는 식을 쓰면 되지. 알았니? 그럼 이제 A, B는요. 대입해서 연립해. 훨씬 와닿지? 이런 식으로 쓰는 방법이 있다. 요게 내가 만든 유형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 학교 시험에서 본 적은 없어요. 모의고사에서 본 적은 있어요. 오케이? 참고해 두세요. 뭐 할 때? 학교 시험에서 이런 문제 은근히 많이 낸다. 잘 안 보이게 만드는 문제. 못 발견했다면 써. 발견했다면 쓰면 더 좋고. 오케이? 끝. 정리할 거 있는 사람들 정리해 주세요. 자, 103번은 패스. 인수분해. 자, 얘들아, 그거 들어봐요. 인수분해는 원래 좀 단계적으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근데 나는 귀찮아서 그냥 한 방에 설명하고 때려칠 거다. 정민이 기억나지? 그래서 나는 인수분해라는 것 자체가 원래는 뭐야? 기본적인 인수분해, 공식으로 이용하는 인수분해, 치환을 이용하는 인수분해를 섞어서 기본적인 인수분해, 그리고 복잡한식 인수분해에서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는데 그럴 필요 없음. 그냥 인수분해. 자, 간다. 제일 먼저 너네가 어떤 식을 인수분해 하고 싶든지 간에 제일 먼저 따져줘야 하는 거지. 따져줘야 하는 거는 뭐다? 모든 항에 싹 다 똑같이 곱해지는 공통인수이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묶으세요. 아무리 기본적인 3차식, 2차식이라도
그거를 묶지, 이거 있으면 안 되잖아. 묶지 않으면은 인수분해가 안 보인다. 안 보일 수 있다. 그럼 보이잖아, 이제. 그래서 묶는 게 일단 최우선. 알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 첫 번째. 뭐다? 공식 이용하는 거. 인수분해 공식. 근데 공식은 따로 쓰진 않을 거예요. 뭐야? 그 곱셈 공식에서 나왔던 그 식을 좌변, 우변 자리 바꾸면 그냥 인수분해 공식이잖아. 그래서 딱히 쓰거나 외우진 않을게요. 공식을 쓸 수 있는 형태, 개수 잘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넘어가면 뭐다? 공통 부분. 자, 요 공통 부분은 말을 기억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항식의 연산에서부터 오늘 그 수의 나눗셈 문제 그 102, 103 그거, x의 5승 그거 아까 얼마 나왔지? 마이너스 1인가 나와서 103 더해서 답을 102로 썼던 그 문제처럼 오케이? 똑같은 식이나 수가 반복되면 지원하잖아. 공통 부분도 그거야. 공통 인수는 모든 항이 싹 다 똑같이 가지고 있는 건데 공통 부분은 특정 항은 안 가졌는데 앞에 한 두 개 항들은 가지고 있는 거. 똑같은 식의 형태를 뭐 하기? 치환해서 풀기. 근데 공통 부분 치환형은 조금 독특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보기차식이라고 부릅니다. 보기차식이 뭔지 아니? 2차 꼴이 복수꼴로 반복되고 있는 형태. 2차식을 2차식으로. 즉 x 4승과 x 제곱이 나오는 거. 오케이? 그리고 상상 붙는 거. 이런 형태의 문제를 우리는 보기차식이라고 부릅니다. 보기차식은 왜 독특해? 두 가지 풀이가 있거든. 일단은 치환도 있어. 뭐로? 당연히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보겠죠. 그때 인수분해가 되면 다행이지.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인수분해를 못 하는 건가요? 아니, 어떻게든 보기차식은 인수분해가 됨. 그 형태가 바로 뭐냐면은 또는 변형형의 형태인데 여기까지 써놓고 예시는 조금 이따가 들어줄게요. 내가 몇 개 설명할 거야 라고 했던 게 공통부분 치환형에서 그래서 문제 유형은 뭐 있는지, 보기차식의 변형형은 어떤 문제인지, 그래서 둘 중에 뭐가 중요한지 등등등을 설명하러 갈 거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문자가 여러 개. 문자가 2개 이상이지, 정확하게는. 2개 이상 쓰이는 문제. 그 문제는 뭐다? 문자들을 잘 봐. A도 2차, B도 2차, C도 2차라면 아무거나 하면 되는데 만약에 A가 2차, B가 3차, C가 3차야. 그럼 뭐? A에 대해서. 차수가 낮은 문자에 대해서 뭐 해주세요? 내림차순 정리를 해주세요. 그러면 뭐 하는데요? 보입니다, 눈에.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너네가 조립제법이라고 알고 있는 그거. 뭐야? 인수정리죠, 사실.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인수분해하는 거. 일단은 그래서 인수정리를 쓰고 그걸 인수분해하는 연산하는 방식이 조립제법인 것뿐이다. 그러니까 조립제법은 약간 거드는 느낌이고 실제로는 인수정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너희들은 조립제법을 이용한 인수분해를 자꾸 잘못 알고 있는데 뭐 그게 이름이 중요하다는 건 아니고 같은 얘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기서 끝인가? 아니요. 앞으로 만날 문제까지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약간 플러스 알파 개념이라고 쓸게요. 첫 번째, 얘는 2단원에 같이 나오지. 누구? 개수가 대칭형.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은 보면은 알게 될 거야. 또는 고차 방정식을 배웠을 때 당시에 너네가 혹시 상반 방정식이라는 말을 들었을 수도 있고 뭐 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소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 지금 복소수 나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설명하는 이유는 일단 너희들이 했기 때문이고 이거는 2단원 문제가 아니에요. 인수분해 다 끝나고 복소수도 다 배우고 했는데 뒤에 넘어가서 2차 방정식 단원에서 거기서 다시 한번 또 등장할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인수분해를 만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어떻게 풀게 될지 2차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두고 요거까지 해서 7가지 인수분해의 형태가 있다. 알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예시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갈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공식이나 공통인수는 필요 없고 공통 부분부터 설명할 건데 공통 부분은 사실은 뻔히 보여. 예를 들어서 x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2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을 인수분해 해보래. 누가 봐도 x제곱 플러스 2x를 치환하면 되지. 두 번째 x 4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3도 마찬가지지. 누구를 뭐로?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주니까 t제곱에 마이너스 2t에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어머? 인수분해가 되네요. t 마이너스 3과 t 플러스 1로. 그러면서 x제곱에 마이너스 3과 x제곱에 플러스 1은 인수분해가 되고 더 이상 인수분해 안 되니까 이것을 멈춰. 하면 되잖아. 맞지? 오케이? 근데 보기 차식은 이런 문제만 나올까? 아니. 그냥 너무 쉬워. 솔직히 잘 안 내. 만약에 치환형으로 풀 거면 뭐? 이게 차라리 더 어렵지. 아니, 뭐 어렵다기보다 안 보이지, 차라리. 그 뒤에 인수분해 될 가능성도 더 높고. 그래서 치환형 문제는 사실 보기차식에서 웬만하면 잘 안 냅니다. 물론 내면은 아싸 땡큐 받아 먹으면 되지. 알았죠? 그러면 보기차식에서는 어떤 형태의 문제가 더 많이 나온다? 이거 지운다. x제곱 아니 x4승 아 이거 인수분해 되잖아. 3 인수분해 안 되지. 오케이. 요런 문제. x제곱을 t로 치환했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는 문제. 이런 문제를 더 많이 인수분해 하라고 하지. 자, 그때 인수분해 하는 방식은 일단은 x제곱을 t로 치환을 해봐요. t제곱 플러스 3t 플러스 4로 만들었다가 인수분해가 안 되지. 실패하지. 그러면 뭐 한다? 지워. 그리고 뭐 한다? 처음부터 다시 풀기 시작할 거예요. 변형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변형되는 형태 기억나지? 어떤 걸 먼저 보라 그랬어? 4차항과 상수항 그냥 내버려둬. 우리는 2차항을 자유롭게 변형을 하는 거다. 근데 어떻게 변형을 할 건데? 해설지를 보면은 얘를 이렇게 변형하면 다음과 같이 인수분해 된다라고 하는데 다음도 모르는데 무슨 변형을 먼저 하니? 그래서 나는 요걸 조금 말을 설명을 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뭘 만들도록 완전 제곱식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뭐야? x제곱과 상수항 누가? 2가 있으면 되지. 근데 여기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 근데 플러스든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얘도 4인 거는 알지. 그럼 두 가지 실험을 해보는 거야.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라면 얘 맞추려고 7x제곱이 들어가는 거지. 이건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아니야. 그럼 도대체 뭐가 원하는 형태냐?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면 마이너스 x제곱이 필요하지. 아, 뭐야? 뒤에 게 제곱식을 빼는 형태로. 그러면 아, 이거 맞네. 이제 여기서 플러스를 쓰는 거니. 뭔 말할? 어떤 이유로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는지 알겠니? 항상 변형을 할 때는 무슨 꼴로?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로 변형을 하는 겁니다. 그걸 목적으로 잡아서 처음에 뭐 한다? 4차항과 상수항 그대로 두고 그걸 가지고 제곱식을 만들기 위한 1차항을 떠올려 보는 거야. 뭐가? 뒤에 게 2차식이 제곱식이 빠지도록 그런 꼴로 변형을 해주시면 됩니다. 뭔 말할? 뭐 졸라 쉽죠? 이게 다예요. 보기 차식. 끝. 그러고 나서 공통부분 치환형으로 다시 돌아가면 공통부분 치환형의 문제는 항상 이것만 있나? 아니, 그건 아니지. 뭐 있어? 너의 다항식의 연산에서도 만났었던 문제. 이거 기억남? 여기다가 이상한 짓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인수분해가 쉬워. 맞죠? 뭐 한다? 먼저 전개를 해서 공통부분 누가 나오도록 x제곱 플러스 5x가 나오도록 잡아주는 그 문제. 그래서 문제 자체가 공통부분 치환형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알았죠? 끝. 그러면 이제 문자 여러 개. 근데 문자가 여러 개인 건 아까도 말했듯이 차수 낮은 놈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되고 하고 나면 그 결과는 뭐가 나오는데요? 거의 99% 공통 부분 문제로 다시 또 넘어갈 거야.
일부에서 공통 인수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다. 공통 부분이 아닌데? 아, 공통 인수다 이거. 공통 인수 문제로 넘어갈 거예요. 일부 문제에서 공통 부분 치환형 문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 알았죠? 그러고 나서 마지막 5번째 인수정리 이용한. 이거는 사실 너네 이미 아는 거지. 예를 들어서 아니야. 이거 왜 4차식이야? 3차식을 바꿔. 음... 자, 인수해 보세요. 어떻게 할래요? 일단 공통에서 안 보이죠. 치환형도 아니죠. 보기차식은 더더욱 아니니까 문자 여러 개도 아니고 뭐 해봐? x에 마이너스를 넣어봐. 마이너스를 넣어봤더니 뭐 돼요? 0 되네. 그럼 뭐 한다? 마이너스로 조립제법 한다. 이거 기억나지? 그 문제입니다.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패스. 그럼 답은 이거잖아. 됐죠? 이 문제인데 자, 여기서 너네가 지금 내가 문제를 만들기는 솔직히 힘들어. 처음에 뭐 해봐? 일단 방법부터 한 번 더 설명하자면 일단 뭐부터 찾아? F라는 식이 주어졌고 그 녀석을 인수분해하고 싶을 때 F에다가 뭐 해봐? 알파를 넣어서 0이 되도록 하는 그런 알파를 먼저 찾지. 그리고 나서 그 알파로 뭐 한다? 조립제법을 하러 가잖아. 맞나요? 근데 너네가 실제로 만난 문제들을 한번 잘 보면은 알파의 거의 대부분 1-1, 2-1 넣으면 나왔지. 근데 그렇게 항상 매번 잘 떨어지게 만들어 줄까? 아, 그게 문제야. 안 줘, 잘. 그지? 한번 예를 들어볼까? 일부러 가린 거예요. 자, 인수분해해봐. 안 되지 않습니다. 인수분해 됩니다. 뭐 들어가야 0 나오냐? 1 넣어봐. 0 돼, 안 돼? 마이너스 1 넣어봐. 0 돼, 안 돼? 그 다음에 뭐 넣어볼래? 2 넣어보나? 0 돼, 안 돼? 당연히 안 되지. 2는 후보가 아니거든. 아무거나 막 때려 넣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거 설명하려고. 뭔가를 대입해서 0 되도록 하는 그런 알파를 찾아주세요인데 알파에 후보가 있어. 아무거나 막 때려 넣는 거 아닙니다. 기억나죠? 알파의 후보 뭐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몰라. 둘 다 해봐야 돼. 근데 뭐분해? 최고차항의 개수가 있다면 그 약수를 분모해 써봐야 되고 분자는 1, 2, 3, 4 아무거나 때려 넣는 게 아니라 상수항의 약수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만났는데 인수분해 해보세요라는 문제를 만났는데 1 넣고 마이너스를 넣어서 안 된다고 해서 2를 넣고 있으면 그거는 미친 장인 거죠. 뭘 넣어봐야지? 2분의 1을 넣어봤었어야 돼. 왜 안 돼? 이런 젠장. 아니야, 내가 2분의 1로 만들었는데. 아이씨, 미안 얘들아. 된다고? 아, 맞네. 오, 내가 멍청했어. 됐죠? 되잖아. 나 이게 사라진 줄 알았어. 아무튼 되잖아. 이해됐지? 그런 식으로 찾아간 거야. 왜 2분의 1인데? 최고 차의 개수가 2잖아. 그놈의 약수 중에는 1도 있고 2도 있거든.
그리고 상수항은 1이니까 분자는 1밖에 못 넣었지. 그래서 1-1 넣어봤다면 2분의 1, -2분의 1 넣어봤었어야 돼. 그 얘기하고 싶었던 거야. 뭔 말할? 대부분은 정수에서 떨어지는데 가끔씩 분수 나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1, 2, 3, 4 막 때려 넣으면 안 되는 이유. 1, 2, 3, 4 넣으면 안 되지. 그지? 1과 -1 넣어봤다면 그 다음에는 5와 -5 넣어봐야지. 알았음? 1 넣고 -1 넣고 2 넣고 -2 넣고 3 넣고 -3 넣었다면 만약에 안 된다면은 6 넣어봐야지. 4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알았죠? 다음. 그러고 나서 이제 계수가 대칭형. 계수가 대칭형 이미 다 아는 거예요. 뭐 맨날 다 안 돼. x 3승 1. 2x 제곱 2x. 3x 뭐야 이거? 푹 누구야? 너냐? 푹? 요 문제. 인수분 해보세요. 1 넣고 -1 넣으면 0이 안 되죠. 그죠? 이거는 인수정리 문제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니야. 계수가 대칭인 문제. 그럼 뭐 한다? 최고차항이 아니라 가운데 있는 항으로 묶어봐. 그러면 나오는 거 보이죠? 응? 응. 그럼 얘네들은 이로 묶어주면 x 플러스 x분의 1이 되는 거고 마지막 3은 따로 있는. 그럼 이제 여기서 계수가 만약에 좀 깔끔하게 떨어졌었다면 인수분해 하러 갈 거다. 누구를 뭐로 취하나? 아직 멀었구나. 그럼 얘네들은 뭐야? x 플러스 x분의 1에 대한 제곱식에서 나오는 -2 포함. 그러면은 숑숑 이렇게 되는 거지. 알았지요? 그럼 끝났네. 인수분해 되지. 뭐가? x 플러스 x분의 1이 반복되니까 t로 치환을 했다면은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1, t 플러스 1의 완전 제곱식 하면서 인수분해 되지. 그럼 뭐다? x 플러스 x분의 1 플러스 1에 대한 완전 제곱식. 그 뭐야? 하나 더 곱해봐. 그럼 앞에 뭐 있어? x 제곱이 있죠. 그 x들을 뭐 해줘? 하나는 여기다 분배, 하나는 여기다 분배. 해주면은 식 완성 끝. 알았죠? 이런 식으로 푸는 거 기억나지? 그게 계수가 대칭형이고 는형 붙여버리면 우리 이거 계수가 대칭형인 고차 방정식이라고도 하는데 상반 방정식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거기까지 하고 나면 인수분해 끝이야. 요 단어는 사실은 학교 시험 잘 안 나와. 많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온다고 하긴 좀 그래. 근데 전부 다는 아니고 몇 문제만 주고 나서 나머지 문제들은 예를 들어서 이거 다 내고 싶지 않겠냐 학교 선생님. 그지? 근데 인수분해에서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이것도 물어보고 있으면 너무 너무 반복되잖아. 그래서 이 중에 한 절반, 한 두 문제 정도는 인수분해 단원으로 내고 나머지 한 두 개의 문제 정도들은 어디로? 고차 방정식으로 보통 넘깁니다. 알죠? 우리가 고1 때 배우는 모든 고차 방정식들은 풀이는 딱 하나야. 뭔데? 인수분해 아쉬워. 고차 방정식의 풀이는 전부 다 인수분해 아쉬워잖아. 그래서 이제 좀 중하위권반을 가르칠 때는 고차 방정식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부터? 인수분해부터 다시 시킵니다. 우리 반은 그럴 것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뭐 가끔씩 애들이 하는 질문이 선생님 이거 인수분해 안 되면 어떡해요?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럴 리가 없지. 인수분해 안 되면 고1 거에서는 성립이 안 되거든. 무조건 인수분해 되니까 너희가 못 찾은 거야. 인수분해 찾아야 돼. 알았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는형을 붙여서 고차 방정식으로 내고 여기는 인수분해 하시오로 낼 수도 있는 거지. 알았죠? 그래서 여기 단어는 뭔가 좀 유형이 되게 많고 문제가 좀 많아 보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숙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일반적인 문제집들 보면은 유형이 되게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절반은 전부 다 고차 방정식에서 어차피 나오면서 결국은 다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알겠지? 중요하니까 잘 풀어주세요. 자, 근데 문제가 있기는 해. 뭐가 문제냐면은 생각보다 인수분해 어떻게 하지? 잘 안 보이는 형태의 문제가 있을 거다. 알겠죠? 지금 내가 준 교재는 난이도가 어느 정도 진짜 찐 심화 교재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적당한 난이도가 있는 교재라서 이거 잘 모르겠는데 라는 그 형태가 잘 안 보이는 문제들이 있을 거야. 그거는 바로 뭐 틀렸다 하고 해설 보거나 하지 말고 꼭 계속 고민 좀 해봐. 다음 날도 고민해보고 그 다음 날도 또 고민해보고 혹시 내가 놓친 건 없나?
이게 공통인수 문제인데 공통인수를 발견 못한 걸 수도 있잖아. 알겠지? 식변형도 해보고 하는 식으로 좀 계속해서 스스로 고민 좀 해보세요. 알았죠? 해설제는 최후로. 어쨌든 여기까지. 다음 주 목요일 날 봅시다. 빠이빠이.